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주말 중에 연휴 아직 다 지나진 않았죠. 주말 중에 일단 돼지열병 이게 또 1년 만에 화천군 양동 농장에서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종목들이랑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동안 방역을 좀 잘했었죠, 우리나라. 근데 이제 화천군 1년 만에 재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좀 잠잠하다가 물론 돼지열병은 이 사체 멧돼지 그건 중간중간 계속 발견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돈 농장에서 실제로 발생이 된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좀 반짝을 했는데 일단 관련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채시스, 태경 BK, 파루. 이제 태경 BK가 옛날에 백광 산업? 소재? 둘 중에 하나인데, 여튼 이 관련 종목들이, 자, 지금 보시면은 9월 25일, 작년, 19년이죠? 19년 9월 달에, 요렇게 크게 갔을 때, 요때가 이제 돼지열병이 좀 핫했을 때예요. 그래서 얘도 9월 이 시즌, 그리고 파루도 파루는 이때 안 움직였었네요. 얘는 이제 10월달 9월달 좀 넘어서 10월달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 시즌에 돼지열병들로 갔다가 움직였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열병 관련주는 상당히 많아요. 관련주는 상당히 많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애들, 그리고서 재료 좀 생각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관련 종목 설명을 드리자면은 채시스, 태경 BK, 파루 요쪽은 이제 방역, 특히 채시스랑 태경 BK는 방역 쪽으로 엮여 있습니다. 방역 쪽으로 이제 석회, 돼지열병이 있으면은 석회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들로 갖다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채시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더 세게 움직였죠. 딱 봐도 차트가 점상 2번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갔고 채시스 좀 세게 올라갔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채시스의 특징은 매년 이제 전염병 이런 게 나오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튀어주긴 합니다. 그런 점. 그래가지고 채시스 그리고 태경 BK도 석회 관련 주로 갔다가 좀 움직였었던 같이 방역 관련 주들이고, 이글벳부터 엑세스 바이오 여기까지는 일단 백신, 돼지열병 치료제 요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바이오 관련으로 좀 엮였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글벳도 회사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딱 나오죠. 요런 점. 여기서 우진 B&B, BNG, 대성 미생물, 진원생명과학, 전진바이오팜 쭉쭉쭉 요쪽은 다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으로 엮여있던 애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아직도 안 나왔죠. 그래서 치료제 애들은 반짝하긴 하는데 좀 세게 가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요 시즌에 이렇게 가긴 했으나 쭉 내려오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었던 애들, 여기 백신 관련주들이고, 자, 이제 결국에는 돼지열병에서 이제 마지막 휘날레 마무리를 했던 애들은 대체육 그리고 수산물 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의 원인이 잔반, 이제 사료가 아니라 잔반을 줬기 때문에 그 잔반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제 잔반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먹고 남은 급식에서 이제 버리는 그 잔반들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음식물 찌꺼기 좀 처리 차원도 있고 좀 비용 경감 이런 걸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잔반을 통해서도 옮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 측에서 이제 좀 내세웠던 게 잔반을 금지시키고 사료만 먹여라.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갖다 반짝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그래서 결국에 마무리했던 애들은 6개, 아무래도 돼지열병, 그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나온 게 돼지한테만 좀 효과 있고
사람한테는 뭐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특히 익히면은 바이러스 다 100%뭐 사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인체에 무해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먹는 건데 좀 찝찝하죠. 내가 바이러스 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거는 나 돼지고기 못 먹겠어. 그러다 보니까 육류 쪽에서 이제 대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아주 친근한 생물인 닭이 있죠. 그래서 마니커 FNG, 체리브로 이런 애들 이제 육개주들 얘네들이 좀 세게 움직였었고, 그리고서 수산물 쪽에서는 이제 신라 SG 얘도 엄청 세게 갔어요. 얘도 시작이 뭐 한 5,000원쯤이었는데 근 뭐 1, 2, 3, 4, 5, 6일 만에 뭐 200%. 물론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200%뭐 우습죠. 막 신풍장 뭐 20배 가고 막 이런데 이 당시에 실거래일 이렇게 1, 2, 3, 4, 5, 6일 만에 200%는 일단 시장에 돈이 달랐어요. 완전 시장에 있는 자금력이 완전 달랐고 6일 만에 200%는 상당히 엄청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이제 최근에 있던 뭐 KPM 테크 뭐 요 정도로 갔다가 비견될 정도로 갔다가, 분명히 상승폭은 지금 시장에서 광기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약하지만 저 당시 시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에 있던 돈도 엄청 차이가 많았고 광기로 갔다 몰리는 구간이 좀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 200%는 상당히 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라 SG, 이 수산물주, 일단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뭐 저희에겐 치킨이 있으니까 치킨 관련해서 육류주들, 체리브로, 뭐 마니커 FNG, 마니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일 세게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마니커 FNG가 그 당시에 또 타이밍이 좋게 상장을 했어요. 신규 상장. 그러면서 신규 상장 딱 하자마자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얘가 이제 신규 상장하고 하니까 시총이 좀 가벼웠죠. 그래서 얘도 좀 막판에 좀 괜찮게 올라주고, 뭐 마니커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 세게 올라주고, 체리브로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가벼웠던 애들이, 체리브로는 뭐 세게 상한가 팍팍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을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하림도 있긴 한데 하림은 무겁죠. 지금 시총을 딱 보시면은 체리브로가 600억, 마니커 FNG 900억, 뭐 1000억, 2700억. 뭐 물론 유통 시총은 좀 더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총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플러스 돼지고기 수입 관련해서 뭐 동우팜 투테이블이랑 정다운 얘네들도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실질적으로는 일단 마니커 FNG가 제 기억에선 대장을 했던 걸로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제 기억에는 육계 쪽에서는 마니커 FNG가 뭐 신규 상장을 해서 상징성도 있고, 마니커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가 타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지하철 타다가 뭐 차 타고 갈 때도 있죠. 뭐 늦잠을 자거나 하면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차를 타면은 뭐 닭고기는 마니커 그 광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니커 시리즈 그때 마침 신규 상장도 했겠다, 조금 이슈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니커 FNG가 이 닭고기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서는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물에서는 신라 SG가 진짜 압도적으로 올랐어요. 뭐 날마다 얘는 진짜 저도 매매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시총이 작긴 했거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또 시총 등치들이 있죠. 동원 수산 얘도 뭐 얘는 좀 그렇게 이슈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CJ 시푸드랑 그리고서 신라 SG, 근데 수산에서 거의 신라 SG가 그냥 독보적으로 갖다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머지 애들은 좀 세게 못 움직여줬고. 그래서 신라 SG 한성규 몰랐네. 자, 신라 SG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쭉 시원하게 땡겨줬던 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 종목, 돼지열병 관련해서 보는 종목은 뭐 마니커 FNG나 체리브로 요즘 막 뒤죽박죽해요. 최근 또 상승을 할 때는 체리브로가 또 대장을 할 때도 있고, 마니커 FNG랑 차트가 좀 비슷하긴 하죠. 흐름들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슷한데 일단은 마니커 FNG는 여기 상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 한번 들어갔어요. 체리브루는 상한가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세게 움직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시총도 좀 둘 다 얇아가지고 작아가지고 좀 뭐 대장을 하는 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6개 쪽에서는 마니커 FNG, 체리브루 뭐 이렇게 볼 것 같고, 수산물은 신라 SG 과거에 상징성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바닥권 차트를 이렇게 만들긴 했어요. 물론 이 벽을 저는 뚫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곳을 또 뚫으면은 그때는 또 새롭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방역 관련 체시스가 좀 대장 세게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서는 또 누가 움직일지, 얘네는 종목이 워낙 많은데 제 기억으로는 기억나는 게 이글벳, 우진 BNG가 돼지 열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랑 돼지 열병이랑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은 막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방금 있었죠. 이런 거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좀 달라요. 근데 소독 효과 추가 허가 뭐 이런 뉴스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어떤 회사에서 돼지열병 뭐 치료제 백신 개발,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돼지열병이랑 엄연히 다른 질병이라는 점. 하여튼 이글벳, 우진비엔지한 대성미생물, 파루 요 정도가 일단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질병 관련해서 좀 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6개 그리고 수산물 요쪽을 좀 세게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쪽 치료제인데, 치료제는 아무래도 개발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요쪽은 좀 약하게 봐요. 그래서 요렇게 보기는 보는데, 자 이제 재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은 돼지열병 발생을 했어요. 1년 만에. 이슈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돼지열병이 이슈가 된 게 지금 여러 차례입니다. 자 이거는 자 돼지열병이 좀 준비하고 있던 거라, 이미 여러 차례가 됐다. 뭔가 말이 이상하네요. 돼지열병 이슈가 이미 여러 번 반복됐다. 요점 재료에서 제가 대북주가 아니라 방산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재료가 연속적이 아니라 좀 여러 번 반복될수록 시장에서는 강도가 약해져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월요일날 관련 종목을 그냥 보기는 보는데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분명히 갭이 뜰 확률이 좀 높겠죠. 막 갭이 안 뜨면 모르겠는데, 갭이 뜬다면은 저는 그냥 구경을 할 것 같은 이유가, 이미 이슈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 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갔다가, 저는 이제 돼지열병을 보는 이슈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들이 전방, 북한 관련 전방 쪽입니다. 반대로 갔다가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내륙 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 자 무슨 말이냐, 돼지열병이 좀 이슈가 크게 되려면은, 저는 이 돼지열병들이 물론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크게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크게 된다는 게 아니죠. 크게 될 수 있을 때, 재료가 시장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 때 조건을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돼지열병 계속 전방에서만 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 지역으로 온다면은, 일어난 일이 아니죠. 내륙 지역으로 어디선가 돼지열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돼지열병이 한동안 주도 테마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는 주식인이니까 가능성을 열어는 둬야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는 안 할 건데,
만약에 내륙 지방, 뭐 경기도나 뭐 강원도인데 여기 밑에 뭐 강릉, 정성 뭐 이런 쪽에서 슬쩍슬쩍 돼지열병 얘기가 나온다. 그때부터는 느낌이 이상한데?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1년, 2년 동안 이 전방에서 싹 다 막았는데 얘네가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돼지열병 전염성 엄청 강했죠. 중국에서 북한 타고 우리나라 내려오는데 한 달? 2달?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돼지열병.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 전염원이 지금 멧돼지죠. 야생 멧돼지. 그런 점으로 토대로 이제 얘네들이 그냥 뉴스는 그냥 보고 있어요. 보는데 얘네들이 내륙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만히 한 일주일 있으면은 뭐 처음에 경기도에서 나왔다. 그럼 일주일 있으면 막 충주에서 나오고 또 일주일 있으면 막 천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쭉쭉쭉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반사이익 관련 종목들 오르락 내리락 뉴스 따라서 근데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겠죠. 코로나도 똑같았죠. 처음에 우리나라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중국 걸렸는데 뭐 그런 거 안 맞고 그냥 에이 걸리겠어 이 생각. 근데 들어오니까 야 전염성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코로나 1월, 2월 이때 중국에서 뭐 발생했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뭐 물론 그 와중에 대처를 정말 잘한 국가도 몇 개 있기는 한데 대부분 국가들은 에이 뭐 질병 전염성 좀 세다는데 뭐 그러고 말겠지 해가지고 방심을 한 대가가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염성이 센 질병은 막을 때 다 막아놔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갑자기 빵 터질지 몰라요. 저희 뭐 신천지 막 그런 거 예상을 했어요? 아니죠. 순식간에 퍼질 수 있어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돼지열병 저는 계속 보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잡히거나 백신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방에서 최대한 커트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방역망이 하나라도 뚫리는 순간 전국으로 싹싹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이 가능성.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는 내륙 지방에서 나오냐 마냐 이 뉴스입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주식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일어나면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머릿속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그거입니다. 플러스 혹은 제가 월요일날 찔러볼 만한 거는 1번 갭이 적게 떴을 때 뭐 한 2%? 5% 사이? 5%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요 정도? 이거는 이제 손절 잡고 해야 되는 거죠. 갭이 얘네들이 돼지열병 이슈가 갭이 생각보다 적게 떴을 때 손절 잡고 그리고 2번 조건은 월요일 시장에 주도 테마가 텅텅 비었을 때. 근데 이건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쭉 한번 다음 영상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치료제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제 기억에서 좀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아직 좀 살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도 테마가 텅텅 비었을 때 돼지열병도 좀 돈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시장에 테마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액세스바이오는 뭐 갑자기 또 실시간 종목 조회 1위 하네요. 이거 그 EUA 그 미국 긴급 사용 승인 뜬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그린 뉴딜 조 바이든 때문에 뭐 SV 인베스트먼트는 시장 주도주 하고 있으니까 뭐 임상 이상도 이번 달에 나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주도 테마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조건은 좀 힘들 거는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월요일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대신에 소유하고 있는 물량은 뭐 이제 좀 시가에 뭐 좀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은데 여하튼 요런 점 한마디로 지금은 재료가 너무 반복됐어요. 오랜만에 이제 그 발병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갭 뜨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많은 게 이미 여러 번 반복됐던 재료예요.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매매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조건은 생각보다 갭이 막 적게 떴을 때 의외로 뭐야 이거밖에 안 떠? 그러면 한번 대신에 이것도 꼭 손절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번의 조건은 월요일 시장에 뭐 테마가 하나도 없어. 말이 되나? 근데 지금 이번 조건은 안 될 확률이 높겠죠. 트럼프 뭐 긴급 사용 승인 뭐 한다 만다 막 지금 뉴스 많아요. 그래서 여튼 돼지열병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월요일날 뭐 뉴스 막 연달아 도배하거나 혹은 뭐 오늘 제가 지금 토요일이죠. 뭐 토요일 새벽이든 밤이든 일요일이든 갑자기 막 돼지열병 이슈가 막 또 막 여기 뭐 강원도 막 강릉 쪽에서 나오거나 막 밑으로 남양주 막 이런 곳에서 나오면은 그런 건 또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정해져 있는 이슈는 전방에서 나오고만 있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을 갖고 보기보다는 제가 무조건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제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응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튼 그거는 또 장이 열려봐야 알아요. 지금 월요일 장에 뭐 주도 테마가 실제로 빌지 안 빌지는 모르죠. 지금 가능성이 빌 리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관련 종목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이랑 관련 종목들 저는 만약에 움직인다면 육류 쪽이랑 수산물, 그래서 뭐 방역은 사실 방역 쪽은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네 앞에 산도 좀 높고 좀 저점 계속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체육류들은 요런 자리 좀 만약에 테마 좀 커진다 싶으면은 뚫기는 쉽진 않죠. 지금 딱 봐도. 그런데 재료랑 이제 관련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